준호의 주머니 속에는 낡고 빛바랜 금속 열쇠 하나가 항상 들어있었다. 열쇠는 작고 검은색이었으며 한쪽 면에는 작은 엔진 모양이 섬세하게 새겨져 있었다. 그것은 그의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남긴 유일한 유품이었다. 어머니는 생전에 뛰어난 자동차 설계자이자 공학자였지만 준호에게는 자신의 과거에 대해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 그녀는 준호에게 이 열쇠를 주며 이것은 너의 길을 밝혀줄 것이며 동시에 세상의 모든 기계와 지혜를 꿰뚫어 보는 눈이 될 것이다 라는 알 수 없는 말을 남겼을 뿐이었다. 준호는 가끔 열쇠에서 희미한 온기가 느껴지는 것을 알아챘지만 그것은 그저 오래된 금속의 특성이라고 치부했다. 열쇠와 함께 준호의 가방 속에는 낡은 가죽 표지에 작은 수첩이 항상 들어있었다. 수첩 안에는 빼곡한 글씨와 복잡한 다이어그램들이 가득했다. 그것은 최신 자동차 설계 이론, 엔진 효율, 분석 모델, 그리고 미래 자동차 기술의 융합에 대한 예측들이었다. 마치 세계적인 자동차 공학자가 작성한 듯한 내용이었지만 준호는 이 수첩의 존재를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그는 밤늦도록 이 수첩을 들여다보며 자신만의 이론을 정립하곤 했다. 그는 자신이 왜 이런 복잡한 기계 공학에 매료되는지, 그리고 왜 이런 통찰력을 가지게 되었는지 명확히 설명할 수 없었다. 그저 어릴 적 어머니가 그에게 미래 자동차 기술과 인류의 이동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고 그의 귀에는 그 이야기들이 마법처럼 들렸을 뿐이었다.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 준호에게 나는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숨어 살았다. 너는 나처럼 되지 마라. 너의 지혜를 세상에 드러내라. 약속해다오. 라는 말을 남겼었다. 준호는 종종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그는 늘 거대하고 복잡한 자동차 생산 라인 속을 헤매고 있었다. 그곳은 마치 세상의 모든 기계와 기술이 얽혀 있는 듯한 곳이었다. 그리고 그의 귓께는 알 수 없는 목소리가 속삭였다. 설계, 혁신, 그리고 너의 선택. 그 목소리는 그에게 깊은 사명감을 안겨주었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불안감을 주기도 했다. 준호는 몇 달째 실업 상태였다. 그는 수많은 자동차 회사에 이력서를 넣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그의 화려했던 과거 경력은 회사의 파산과 함께 사라져버린 듯했다. 그의 유일한 희망은 대기업인 한숭모터스에서 열리는 신입사원 공채였다. 그는 이곳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합격해야만 했다. 그는 이번 공채의 마지막 관문인 기술 면접을 앞두고 있었다. 어느 날 오후, 준호는 면접 준비를 위해 한성모터스 본사의 고급 쇼룸을 찾았다. 그는 그곳에서 전시된 최신 모델과 컨셉트카를 둘러보며 자신의 지식을 점검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평소 스타일대로 낡은 작업복과 캐주얼한 차림으로 쇼룸 안으로 들어섰다. 쇼룸에는 최신 모델의 스포츠카들이 번쩍이고 있었고 고급스러운 분위기는 철저히 부유한 고객들을 위한 것이었다. 그를 맞이한 것은 이민준 리 민준 판매 관리자였다. 그는 젊고 훤칠한 키에 잘생긴 외모를 지녔지만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오만함과 편견으로 가득 찬 인물이었다. 그는 준호의 소박한 옷차림을 보자마자 그를 무시하기로 작정했다. 저런 사람이 감히 우리 쇼룸의 길을 잘못 들었나? 아니면 일반 고객인가? 그의 마음속에는 조롱이 가득했다. 어떤 용무로 오셨죠? 이민준 판매 관리자는 준호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듯이 말했다. 그의 눈빛에는 노골적인 경멸이 담겨 있었다. 면접 때문에 왔습니다. 한성모터스 기술 면접 지원자 박준호입니다. 준호는 침착하게 자신의 면접 초대장을 내밀었다. 이민준 판매 관리자는 초대장을 대충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다.
이런 초대장 하나 가지고 모두 중요한 사람 되는 건 아닙니다. 요즘 이런 가짜 초대장이 얼마나 많은데. 당신 같은 분이 무슨 우리 회사에 기술 면접을 보러 옵니까? 돌아가십시오. 괜히 귀한 손님들 시간 뺏지 말고요. 그는 준호를 무시하며 초대장을 대충 훑어본 후 테이블 위에 던지듯이 놓았다. 그는 준호가 자신에게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돌아갈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준호를 향해 조롱 섞인 미소를 지으며 주변 직원들에게 말했다. 여기 기술 면접 보러 왔다는데 배달원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냥 돌려보낼까요? 주변 직원들은 킬킬거리는 소리를 내며 이민준 판매 관리자의 말에 동조했다. 준호의 얼굴은 창백해졌지만 그는 애써 분노를 억눌렀다. 그의 주머니에 든 금속 열쇠가 희미하게 따뜻한 온기를 내뿜는 것을 느꼈다. 어머니의 유언이 귓게 맴도는 듯했다. 너의 지혜를 세상에 드러내라. 저는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저는 제 능력으로 제가 이 자리에 합당하다는 것을 증명할 겁니다. 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단호하게 말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이민준 판매 관리자는 준호의 단호한 태도에 더욱 불쾌감을 느꼈다. 좋습니다. 그렇게까지 고집을 부린다면 어디 한번 보시죠. 내일 아침 9시 본사 회의실로 오십시오. 그곳에서 당신이 얼마나 형편없는 인재인지 제가 직접 보여주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기대를 했는지 깨닫게 해드리죠. 당신의 모든 허세는 사라질 겁니다. 그의 눈에는 악의가 번뜩였다. 그는 준호를 공개적으로 망신시키고 이번 면접을 통해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겠다고 다짐했다. 준호의 평범했던 자동차 엔지니어의 삶은 이렇게 잔혹하고도 갑작스럽게 막을 내렸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숨어 지내는 존재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을 비웃는 세상을 향해 자신의 능력으로 맞서 싸워야 하는 전사가 되었다. 이 면접은 단순한 기회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모든 것을 건 절박한 생존 싸움이자 어머니의 유언을 지키는 길이었다. 그는 알지 못했다. 이 싸움이 그의 숨겨진 재능을 깨우고 그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거대한 운명의 시작이라는 것을. 이민준 판매 관리자의 조롱 섞인 말은 박준호의 심장을 차갑게 얼어붙게 했다. 그는 텅 빈 쇼룸에서 홀로 몇 시간을 기다렸다. 창밖의 풍경은 해가 지고 밤이 되어 도시의 불빛으로 변해갔지만 그의 마음속은 여전히 잿빛이었다. 내가 왜 이곳에 왔을까? 그저 망신만 당하고 돌아가는 건 아닐까? 불안감과 함께 후회감이 그를 덮쳐왔다. 그는 자신의 평범한 외모와 실업자라는 신분이 이런 초호화 쇼룸의 문턱을 넘을 수 없다는 현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중요 면접을 앞둔 한성모터스의 미래가 자꾸만 뇌리를 스쳤다. 밤늦게 이민준 판매 관리자가 다시 쇼룸으로 나왔다. 그의 얼굴에는 피곤함과 함께 비열한 승리감이 어려 있었다. 그는 준호를 발견하고는 콧방귀를 뀌었다. 박준호 씨, 아직도 계셨습니까? 저는 당신이 진작 포기하고 돌아갔을 줄 알았는데 정말 끈질기시군요. 그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경멸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시간 낭비는 이제 그만하시죠. 당신 같은 분이 우리 한성모터스에 입사한다는 건 어불성설입니다. 내일 면접은 단순한 형식일 뿐이니 괜히 오셔서 망신당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모든 허세는 사라질 겁니다. 그의 말은 칼날처럼 준호의 가슴을 찔렀다. 그는 자리에 굳게 섰다. 손에는 땀이 흥건했다. 그의 눈개는 뜨거운 눈물이 맺혔지만 그는 애써 참았다. 그의 뇌리에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남긴 유언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다. 준호야, 절대 포기하지 마라. 진정한 강함은 네 안에 있다. 네 안의 지혜를 세상에 드러내라. 그리고
그의 주머니에 든 금속 열쇠가 희미하게 따뜻한 온기를 내뿜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마치 어머니의 영혼이 그에게 용기와 힘을 불어넣어 주는 듯했다. 저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단호하게 말했다. 이 면접은 저에게 모든 것입니다. 저는 제 능력으로 제가 이 자리에 합당하다는 것을 증명할 겁니다. 한성 모터스의 기술력은 미래를 바꿀 겁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이민준 판매 관리자는 준호의 단호한 태도에 더욱 불쾌감을 느꼈다. 좋습니다. 그렇게까지 고집을 부린다면 어디 한번 보시죠. 내일 아침 9시 본사 회의실로 오십시오. 그곳에서 당신이 얼마나 형편없는 인재인지 제가 직접 보여주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기대를 했는지 깨닫게 해드리죠. 당신의 허세와 함께 한성 모터스는 당신을 버릴 겁니다. 그의 눈에는 아기가 번뜩였다. 그는 준호를 공개적으로 망신시키고 이번 면접을 통해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겠다고 다짐했다. 준호는 휘청거리는 발걸음으로 쇼룸을 나섰다. 밖은 이미 깊은 밤이었고 차가운 바람이 그의 몸을 감쌌다. 그의 마음은 절망과 분노로 뒤섞여 있었다. 이민준 판매 관리자의 조롱과 위협은 그의 가슴을 짓눌렀다. 그는 정말로 이대로 무너져야 하는 걸까? 그의 눈앞은 캄캄했다. 평범했던 자동차 엔지니어의 삶은 이민준 판매 관리자의 조롱과 함께 산산조각 났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내일의 면접은 그의 삶을 건 마지막 싸움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준호는 곧장 책상에 앉아 낡은 수첩을 펼쳤다. 그 안에는 그가 밤낮으로 연구했던 자동차 설계 이론과 복잡한 엔진 분석 모델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그는 수첩 속의 다이어그램들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았다. 그리고 그의 머릿속에서는 한성 모터스의 최신 컨셉트카 설계도, 엔진의 문제점, 그리고 그들이 처한 기술적 정체기가 복잡한 숫자들과 흐름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내면에 숨겨진 특별한 능력을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했다. 어머니의 유품인 열쇠와 수첩, 그리고 그의 꿈들이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의 주머니에 든 금속 열쇠가 희미하게 따뜻한 빛을 내뿜기 시작했다. 열쇠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이 수첩을 비추자 그의 눈에는 수첩 속에 숨겨진 또 다른 선들과 연결고리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것은 마치 복잡한 기계의 영혼을 보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는 자신의 능력을 활용하여 한성 모터스가 처한 위기의 본질을 꿰뚫어 보고 그 해결책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어 나갔다. 그의 눈에는 한성 모터스의 기술이 새로운 빛을 발하며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 모습이 생생하게 그려졌다. 그는 밤늦도록 면접에서 발표할 내용을 준비했다. 그는 한성 모터스의 모든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해결책을 구체적인 수치와 전략으로 제시했다. 특히 그는 이민준 판매 관리자가 무시했던 자신의 평범한 외모를 역이용하여 그를 궁지로 몰아넣을 계획을 세웠다. 그의 손은 쉴 새 없이 움직였지만 그는 피곤을 느낄 새도 없었다. 이 면접은 그의 재능을 증명하는 것 이상의 의미였다. 그것은 그의 존재 이유를 찾는 과정이었고 어머니의 유언을 지키는 길이었다. 그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진실과 자신이 해야 할 일만이 존재했다. 새벽녘 준호는 잠시 준비를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동이 터오르는 하늘은 잿빛이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희미한 희망의 빛이 떠올랐다. 그는 알지 못했다. 이 면접이 그의 숨겨진 재능을 깨우고 그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거대한 운명의 시작이라는 것을. 그는 이제 자신을 비웃는 세상을 향해 자신의 지혜로 정면으로 맞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의 두 번째 봄은 이렇게 비장하고도
찬란한 방식으로 시작되고 있었다. 한성모터스 본사 회의실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기술 면접이 열리는 자리였다. 그룹의 핵심 임원들과 주요 기술 개발자들이 거대한 원형 테이블 주위에 앉아 있었고, 그들의 얼굴에는 기대감과 불안감이 뒤섞여 있었다. 회의실 중앙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에는 한성모터스의 최신 컨셉트카 설계도가 번개처럼 번쩍이고 있었다. 준호는 낡은 작업복 차림으로 회의실 한쪽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지만 심장은 격렬하게 뛰고 있었다. 이민준, 리민준 판매 관리자는 말끔한 정장을 차려입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연단에 섰다. 그는 면접관이자 판매 총괄 책임자 자격으로 면접을 진행했다. 안녕하십니까. 이민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우리 한성모터스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를 발굴할 것입니다. 본 면접은 단순히 기술적 지식을 넘어 지원자의 잠재력과 통찰력을 평가할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우렁찼고 그는 마치 모든 공로를 자신이 차지하려는 듯 거만하게 행동했다. 그는 면접 내내 준호의 이력과 외모를 깎아내리며 그의 면접을 막으려 했다. 그의 옆에는 기술개발본부장인 김진우 김진우 회장이 팔짱을 낀 채 흡족한 미소를 지으며 앉아 있었다. 김진우 회장은 이민준 판매 관리자의 멘토이자 한성모터스의 실세 중 한 명이었다. 그는 준호의 초라한 외모를 보자마자 그를 무시하기로 작정했다. 이민준 판매 관리자가 준호에게 비웃음 섞인 말을 던졌다. 박준호 씨, 당신 같은 사람이 과연 우리 한성모터스의 기술 면접에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은 그저 낡은 정비소에서 일하는 평범한 기술자일 뿐입니다. 우리 회사는 당신 같은 사람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의 눈에는 노골적인 조롱이 담겨 있었다. 내까짓 게 뭘 안다고 감히 끼어들어 결국 모든 건 나의 계획대로 될 거야. 그 순간 준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의 몸은 지난밤의 피로로 지쳐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의 주머니에 든 금속 열쇠가 희미하게 진동하기 시작했다. 관리자님, 저의 직책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컨셉트카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준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속에 담긴 진정성은 웅성거리던 회의실을 침묵시켰다. 저는 이민준 관리자님의 말씀에 몇 가지 치명적인 오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민준 판매 관리자는 어이없다는 듯이 코웃음을 쳤다. 무슨 황당한 소리를 하는 겁니까? 당신이 뭘 안다고 감히 이 자리에서 그런 말을 합니까? 당장 앉으시오. 당신의 말은 더 이상 들을 가치도 없어. 그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분노와 함께 그를 모욕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었다. 회의실 안에 다른 임원들도 이민준 판매 관리자의 편을 들며 웅성거렸다. 저 기술자가 감히 이 관리자님께 대들어 바로 그 순간이었다. 이민준 판매 관리자의 비웃음이 준호의 귓가를 파고드는 순간 준호의 몸속에서 알 수 없는 뜨거운 기운이 솟구쳐 올랐다. 그의 금속 열쇠가 강렬하게 빛나기 시작했고 그의 눈앞에 펼쳐진 대형 스크린에 나타난 컨셉트카 설계돼서 희미한 빛의 잔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것은 마치 복잡한 기계 속에 숨겨진 결함이나 비효율성의 흔적처럼 보였다. 그의 눈에만 보이는 자동차 설계의 진실된 패턴이었다. 관리자님, 이 컨셉트카는 당신이 말씀하신 것처럼 완벽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의 엔진 설계는 심각한 공기 역학적 결함을 가지고 있어 특정 환경에서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준호는 대형 스크린에 나타난 컨셉트카 설계도의 특정 부분을 가리켰다. 그의 열쇠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이 스크린에 닿자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던 복잡한 선들과 연결고리들이 푸른빛으로 선명하게 드러났다. 그것은 마치 살아있는 신경망처럼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또한 이 제트기는 대량의 화물을 운반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기체의 무게중심과 하중 분산 설계에 문제가 있습니다. 스크린에는 컨셉트카 엔진의 연료가 비효율적으로 소모되는 시뮬레이션 영상과 함께 특정 속도에서 날개에 가해지는 치명적인 압력, 그리고 화물칸에 무거운 짐을 실었을 때의 불안정한 비행 궤적이 투명하게 드러났다. 준호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확신에 차 있었고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그는 컨셉트카의 모든 결함, 김진우 회장의 비리 사업 계획, 그리고 이민준 판매 관리자가 불법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뇌물을 받았다는 단서들까지 낱낱이 파헤쳤다. 모든 데이터는 물 흐르듯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김진우 회장과 이민준 판매 관리자의 모든 음모를 낱낱이 고발하고 있었다. 그의 분석은 전문 항공 엔지니어의 브리핑보다 훨씬 명확하고 설득력이 있었다. 이것은 말도 안 돼. 이민준 판매 관리자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의 눈은 공포와 분노로 가득 찼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스크린을 향해 달려들었다. 저건 조작이야 사기라고 당장 꺼라. 그러나 준호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열쇠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을 회의실 벽면에 설치된 모든 전광판과 디지털 패널로 확장시켰다. 그러자 회의실 전체가 준호가 투영하는 진실의 빛으로 가득 찼다. 모든 패널에는 김진우 회장과 이민준 판매 관리자의 음모가 담긴 데이터와 증거들이 동시에 나타났다. 김진우 회장이 특정 부품을 값싼 불량품으로 교체하여 비자금을 조성하는 모습. 이민준 판매 관리자가 뇌물을 받고 정보를 유출하는 장면. 그리고 그들이 주고받은 비자금 내역까지. 모든 것이 실시간으로 투영되었다. 저는 이 모든 진실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도 보게 될 것입니다. 준호의 목소리는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김진우 회장과 이민준 판매 관리자는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몸이 굳어버렸다. 그들의 눈은 공포에 질려 미친 듯이 흔들렸다. 그들이 필사적으로 숨겨왔던 모든 추악한 진실들이 백일에 드러난 것이다. 그들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렸다. 회의실 내 분위기는 경악과 충격으로 가득 찼다. 웅성거리던 소리는 완전히 멈췄고 모든 이들은 준호가 보여준 기적 같은 광경에 압도되었다. 처음에는 의심하던 사람들의 눈빛은 경외감과 함께 분노로 타올랐다. 말도 안 돼, 저 평범한 기술자가 진짜 천재 공학자였어. 김진우 회장하고 이민준 관리자가 저런 파렴치한 짓을 저질렀다고 당장 체포해라. 컨셉트카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다니. 하마터면 큰 사고가 날 뻔했잖아. 환호성과 함께 뜨거운 박수 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다. 준호의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그를 믿어주고 지지했던 동료 엔지니어들은 눈물을 글썽이며 그에게 진심으로 감사했다. 그 순간 미리 잠복해 있던 검찰 수사관들이 회의실로 들이닥쳤고 김진우 회장과 이민준 판매 관리자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결국 붙잡혔다. 그들의 비명소리가 회의실에 메아리 쳤다. 그들의 탐욕과 거짓은 결국 그들 자신을 집어삼켰다. 준호는 스크린을 보았다. 모든 진실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었다. 그는 해냈다. 자신을 비웃던 모든 이들 앞에서 그는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을 증명했다. 그는 컨셉트카의 결함을 밝혀냈고 김진우 회장과 이민준 판매 관리자의 비리를 세상에 폭로했다. 그의 승리는 단순한 한 엔지니어의 성공을 넘어섰다. 그것은 진실과 지혜가 불의와 탐욕을 압도했음을 보여주는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그의 눈에 비친 빛은 이제 혼란 속에서 길을 잃은 모든 이들에게 희망의 등대가 될 것이었다.
한성모터스 본사 회의실에서의 충격적인 발표 이후 박준호를 둘러싼 상황은 급변했다. 언론은 더 이상 그를 평범한 정비공으로 취급하지 않았다. 대신 자동차 공학 천재, 미래를 보는 눈과 같은 자극적인 헤드라인으로 그의 이야기를 다루기 시작했다. 대중의 시선은 호기심과 함께 기대감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이 모든 관심은 동시에 준호에게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왔다. 한성모터스의 김진우 진우 회장은 분노에 휩싸였다. 그의 오만함은 산산조각 났고 그 자리를 준호에 대한 증오와 두려움이 채웠다. 그는 준호의 능력이 단순한 우연이 아님을 직감했다. 저놈은 뭔가 위험해. 내 모든 것을 망칠 수 있어. 김 회장은 자신의 변호사들을 동원하여 준호의 모든 것을 파헤치고 그의 능력을 사기 또는 정신병으로 몰아갈 것을 지시했다. 그는 언론을 이용해 준호를 관심병 환자, 조작 전문가로 둔갑시키려 했다. 그의 손아귀에는 여전히 막강한 재력과 권력이 있었다. 판매 관리자 이민준 LE 민준 관리자는 지난 면접에서의 망신을 잊을 수 없었다. 그의 명예는 땅에 떨어졌고 그는 준호에게 복수할 기회만을 노리고 있었다. 그는 김 회장과 손을 잡고 준호를 제거할 음모를 꾸몄다. 그는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하여 자동차 업계 내부에서 준호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그가 비리를 저질렀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그는 준호의 아파트를 찾아가 그를 위협하며 증언을 철회하도록 압박했다. 너 따위가 감히 우리를 건드려 당장 이곳을 떠나지 않으면 내 인생은 끝장날 거야. 그의 목소리는 준호를 공포에 질리게 했다. 준호를 처음부터 은밀히 지지했던 한성모터스의 기술개발팀장 박은주 박은주 팀장은 그를 돕고 싶었지만 김진우 회장의 강력한 압력과 회사 내부의 복잡한 정치적 역학관계 때문에 공개적으로 나서기는 어려웠다. 그녀는 은밀히 준호를 지원할 방법을 모색했지만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는 없었다. 그녀는 준호가 홀로 이 모든 압력을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에 안타까움을 느꼈다. 결국 이사회는 준호에게 궁극의 시험을 내렸다. 김진우 회장과 이민준 관리자의 비리를 확실히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를 24시간 내에 제출하라는 것이었다. 그렇지 않으면 이사회는 준호를 완전히 배제하고 한성모터스의 핵심 프로젝트를 폐기할 수밖에 없다고 통보했다. 이것은 사실상 준호에게 내려진 마지막 통첩이었다. 24시간입니다. 박준호 씨, 24시간 안에 김진우 회장과 이민준 관리자의 모든 비리를 밝혀낼 증거를 가져오지 못한다면 우리는 당신의 주장을 허황된 망상으로 간주할 것이며 당신은 회사 기밀 유출 및 명예훼손죄로 처벌받게 될 것입니다. 이사회 관계자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의 눈에는 이미 승리가 확정된 듯한 오만함이 가득했다. 그는 이 최후 통첩이 준호를 완벽하게 무너뜨릴 것이라고 확신했다. 준호는 침묵했다. 24시간 안에 김 회장과 이 관리자의 모든 비리를 파헤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게다가 그들은 모든 증거를 완벽하게 숨겼을 것이 분명했다. 그의 전화는 감청당했고 그의 아파트 주변에는 수상한 차량들이 배회했다. 그는 외부와의 모든 연락이 끊겼고 자신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의 주변은 온통 고독과 압박감으로 가득했다. 그는 밤늦도록 낡은 수첩을 펼쳐들고 사건 관련 자료들을 분석했다. 그의 주머니에 든 금속 열쇠는 희미하게 빛났지만 그의 마음은 답답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이 거대한 압박감 속에서 그는 자신의 능력을 믿었지만 수첩이 없으니 온전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의문이었다. 그는 외로운 싸움이었다. 그는 문득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자신에게 남겼던 말을 떠올렸다. 네 안에는 세상을 움직일 지혜가 있지만 그것은 동시에
너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저주가 될 수도 있다. 진정으로 그 힘을 사용하려면 너만의 빛을 찾아야 한다. 빛이라니, 대체 무슨 빛을 말하는 걸까? 수첩 없이도 그 빛을 찾을 수 있을까? 준호는 혼란스러웠다. 준호는 지친 몸을 이끌고 아파트를 나섰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고 도시의 불빛은 여전히 밝았다. 그는 익숙하게 밤거리를 걷다. 문득 발걸음을 멈췄다. 그의 눈에 도시 곳곳에 설치된 CCTV 카메라들이 들어왔다. 그 카메라들은 마치 보이지 않는 눈처럼 도시의 모든 움직임을 기록하고 있었다. 그의 금속 열쇠가 강렬하게 빛나기 시작했고 열쇠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이 CCTV 카메라들을 비추자 그의 눈에는 카메라 속에 기록된 미세한 데이터 흔적이 보였다. 그것은 김 회장과 이 관리자의 은밀한 움직임, 그들의 차량 번호, 그리고 그들이 은밀히 접촉했던 인물들의 얼굴까지도 명확하게 보여주는 진실의 잔상이었다. 그의 능력은 단순한 분석을 넘어 시각적으로 과거의 흔적을 드러낼 수 있는 경지에 이르고 있었다. 준호는 그제야 빛의 의미를 깨달았다. 그의 열쇠에서 나오는 빛은 단순히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는 것을 넘어 진실을 투영하는 빛이온이었다. 그는 그 빛을 통해 김 회장과 이 관리자의 모든 음모를 폭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직감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까? 파손된 서류나 조작된 전산망이 아닌 눈앞에 펼쳐지는 시각적인 증거가 필요했다. 그는 다시 수첩을 펼쳤다. 그의 손은 빠르게 움직였다. 그는 김 회장이 의도적으로 숨긴 비자금 흐름, 그의 다음 불법 사업 계획, 그리고 이 관리자가 불법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뇌물을 받았다는 단서들을 시각화할 방법을 고민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복잡한 자동차 공학 모델과 자신의 특별한 능력이 결합되어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그는 한성모터스의 모든 전산 시스템을 활용하여 자신의 분석을 현실에 투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사회 회의실에 대형 스크린, 그리고 회사 건물의 모든 전광판까지도 그의 무기가 될 수 있었다.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갔다. 밤은 깊어졌고 준호는 잠시도 눈을 붙이지 않았다. 그는 다음 날 아침 이사회가 열릴 회의실로 향했다. 그곳은 그의 운명을 결정지을 최후의 전장이 될 것이었다. 그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어머니의 유언, 그리고 그 안에 잠재된 특별한 능력이 그를 지탱하고 있었다. 새벽녘, 준호는 낡은 작업복 차림으로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섰다. 회의실 안에는 이미 김 회장과 이 관리자, 그리고 박은주 팀장을 포함한 이사회 관계자들이 앉아 있었다. 그들의 눈빛은 준호를 향해 있었다. 이 관리자의 눈에는 승리감과 함께 조롱이 담겨 있었다. 김 회장의 눈빛에는 불안감과 희미한 기대가 교차했다. 준호의 얼굴은 피곤했지만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렬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싸워야 했다. 그는 모든 편견 앞에서 진실의 빛을 밝혀내야만 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가고 있었다. 한성모터스 본사 회의실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김진우 회장은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시계탑의 시침이 전고를 가리키는 것을 확인했다. 박준호 씨, 이제 24시간이 지났습니다. 김 회장과 이 관리자의 비리를 밝혀낼 결정적인 증거를 가져오셨습니까? 아니면 당신의 주장이 허황된 망상으로 간주될 것이며 모든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승리감과 함께 조롱이 가득했다. 이민준 판매 관리자 또한 흡족한 표정으로 준호를 바라보며 비웃었다. 숨막히는 순간 준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의 얼굴은 피곤했지만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의 주머니에 든 금속 열쇠가 희미하게 진동하기 시작했다. 그는 연단 중앙의 마이크를 잡았다. 김진우 회장님, 그리고 이민준 관리자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저는 오늘 한성모터스의 핵심 기술과 당신들의 모든 비리를 밝혀낼 증거를 제시할 것입니다. 이민준 판매 관리자가 코웃음을 쳤다. 여전히 허황된 망상만 늘어놓는군. 증거 없는 주장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당장 앉으시오. 당신의 말은 더 이상 들을 가치도 없어. 증거는 제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의 눈에도 보일 것입니다. 준호는 단호하게 외쳤다. 그는 자신의 손에 든 금속 열쇠를 높이 들었다. 열쇠에서 뿜어져 나오는 강렬한 푸른빛이 회의실 중앙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을 향했다. 찌지직 하는 소리와 함께 스크린에서 미세한 스파크가 튀었다. 그리고 거짓말처럼 스크린 위의 복잡한 데이터와 자동차 설계 내부의 잔상들이 3D 홀로그램처럼 떠올랐다. 그것은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었다. 준호의 금속 열쇠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은 마치 살아있는 에너지처럼 숫자와 이미지들을 엮어냈고, 준호의 목소리에 맞춰 그 모든 정보가 실시간으로 시각화되었다. 준호는 스크린에 떠오른 복잡한 컨셉트카 설계도의 특정 지점을 가리켰다. 김진우 회장님, 당신은 이 컨셉트카의 치명적인 결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민준 관리자와 공모하여 특정 부품을 값싼 불량품으로 교체하고 이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했습니다. 이 데이터는 그 모든 증거를 보여줍니다. 스크린에는 컨셉트카 엔진의 연료가 비효율적으로 소모되는 시뮬레이션 영상과 함께 특정 속도에서 차량에 가해지는 치명적인 압력 그리고 운전 시스템에 숨겨진 치명적인 결함이 투명하게 드러났다. 이어서 김 회장이 이민준 관리자와 은밀히 만나 금품을 주고받으며 부품 교체를 지시하는 장면, 그리고 그들이 주고받은 비자금 내역까지 투명하게 드러났다. 준호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확신에 차 있었고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그는 컨셉트카의 모든 결함, 김 회장의 비리 사업 계획, 그리고 이민준 관리자가 불법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뇌물을 받았다는 단서들까지 낱낱이 파헤쳤다. 모든 데이터는 물 흐르듯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김 회장과 이 관리자의 모든 음모를 낱낱이 고발하고 있었다. 그의 분석은 전문 자동차 공학자의 브리핑보다 훨씬 명확하고 설득력이 있었다. 이것은 말도 안 돼. 이민준 판매 관리자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의 눈은 공포와 분노로 가득 찼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스크린을 향해 달려들었다. 저건 조작이야. 사기라고 당장 꺼라. 그러나 준호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열쇠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을 회의실 벽면에 설치된 모든 전광판과 디지털 패널로 확장시켰다. 그러자 회의실 전체가 준호가 투영하는 진실의 빛으로 가득 찼다. 모든 패널에는 김 회장과 이 관리자의 음모가 담긴 데이터와 증거들이 동시에 나타났다. 김 회장이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고 불법적인 거래를 통해 이득을 취하는 모습, 그리고 이민준 관리자가 뇌물을 받고 정보를 유출하는 장면까지 모든 것이 실시간으로 투영되었다. 저는 이 모든 진실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도 보게 될 것입니다. 준호의 목소리는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김진우 회장과 이민준 판매 관리자는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몸이 굳어버렸다. 그들의 눈은 공포에 질려 미친 듯이 흔들렸다. 그들이 필사적으로 숨겨왔던 모든 추악한 진실들이 백일에 드러난 것이다. 그들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렸다. 회의실 내 분위기는 경악과 충격으로 가득 찼다. 웅성거리던 소리는 완전히 멈췄고
모든 이들은 준호가 보여준 기적 같은 광경에 압도되었다. 처음에는 의심하던 사람들의 눈빛은 경외감과 함께 분노로 타올랐다. 말도 안 돼, 저 평범한 기술자가. 진짜 천재공학자였어. 김진우 회장하고 이민준 관리자가 저런 파렴치한 짓을 저질렀다고 당장 체포해라. 컨셉트카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다니 하마터면 큰 사고가 날 뻔했잖아. 환호성과 함께 뜨거운 박수 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다. 준호의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그를 믿어주고 지지했던 동료 엔지니어들은 눈물을 글썽이며 그에게 진심으로 감사했다. 그 순간 미리 잠복해 있던 검찰 수사관들이 회의실로 들이닥쳤고 김진우 회장과 이민준 판매 관리자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결국 붙잡혔다. 그들의 비명소리가 회의실에 메아리 쳤다. 그들의 탐욕과 거짓은 결국 그들 자신을 집어삼켰다. 준호는 스크린을 보았다. 모든 진실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었다. 그는 해냈다. 자신을 비웃던 모든 이들 앞에서 그는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을 증명했다. 그는 컨셉트카의 결함을 밝혀냈고 김진우 회장과 이민준 판매 관리자의 비리를 세상에 폭로했다. 그의 승리는 단순한 한 엔지니어의 성공을 넘어섰다. 그것은 진실과 지혜가 불의와 탐욕을 압도했음을 보여주는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그의 눈에 비친 빛은 이제 혼란 속에서 길을 잃은 모든 이들에게 희망의 등대가 될 것이었다. 한성모터스 본사 회의실에서의 극적인 폭로 이후 박준호의 삶은 경랑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 새로운 평온을 찾았다. 김진우 회장과 그를 비호하던 이민준 판매 관리자는 모든 권력을 잃고 체포되어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그들의 탐욕과 부패는 만천에 드러났고 한성모터스는 비리 기업으로 낙인 찍힐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김 회장의 몰락은 준호의 빛나는 통찰력과 대비되며 더욱 극적으로 비춰졌다. 준호를 처음부터 은밀히 지지했던 한성모터스의 기술개발팀장 박은주 팀장은 그에게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과했다. 그녀는 김진우 회장의 압력으로 준호를 돕지 못했던 지난날을 후회하며 이제는 준호의 든든한 지원자가 되기로 결심했다. 박준호 씨,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당신의 능력을 의심하고 당신이 홀로 모든 것을 감당하게 만들었으니 정말 죄송합니다. 당신은 우리 한성모터스의 진정한 영웅입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와 함께 준호를 향한 진심 어린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박은주 팀장은 준호가 보여준 용기와 통찰력에 깊은 감명을 받았고 그의 능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결심했다. 한성모터스의 이사회는 박은주 팀장의 추천을 받아 준호에게 최고 운영 책임자 COO 자리를 제안했다. 박준호 씨, 당신은 우리 한성모터스의 진정한 문제를 해결했고 회사의 미래를 보았습니다. 당신의 통찰력과 능력이 이 회사에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제 당신이 한성모터스의 새로운 미래를 이끌어 주십시오. 이사회의 제안은 단순한 감사의 표시가 아니었다. 그들은 준호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았고 그에게 그룹의 운명을 맡길 수 있다고 확신했다. 준호는 처음에는 망설였다. 평생 낡은 정비소에서 일하며 살아왔던 자신이 거대 기업의 COO가 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그는 한성모터스의 수많은 직원들, 그리고 그의 작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떠올렸다. 그는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 자신의 잠재력을 세상에 드러낼 때가 왔음을 직감했다. 박은주 팀장님, 그리고 이사님들, 영광입니다. 저에게 이 기회를 주신다면 한성모터스를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업으로 만들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단호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박준호는 한성모터스의 새로운 COO가 되었다.
그의 취임은 언론에 대서특필되었고 정비공에서 COO로라는 제목으로 그의 이야기는 순식간에 전 국민의 입에 오르내렸다. 그의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다. 그는 취임 후 가장 먼저 비효율적인 조직 구조를 개편하고 투명한 경영 시스템을 구축했다. 그는 자신의 능력, 즉 기계의 흐름과 숨겨진 연결고리를 읽어내는 능력을 활용하여 회사의 모든 기술적 문제점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비효율적인 프로젝트들을 정리하며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냈다. 그의 지휘 아래 한성모터스는 빠르게 안정을 되찾고 다시 한번 도약하기 시작했다. 준호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는 여전히 낡은 작업복을 입고 정비를 하던 시절의 자신을 잊지 않았다. 그의 책상 위에는 늘 낡은 금속 열쇠가 놓여 있었다. 그는 열쇠를 집어들고 가만히 어루만졌다. 열쇠에서 뿜어져 나오는 희미한 온기는 어머니의 존재를 느끼게 했다. 엄마, 제가 해냈습니다. 엄마가 주신 지혜로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유언인 연결만이 미래를 만든다는 말을 가슴에 새기며 자신의 능력을 오직 선한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민준 판매관리자 또한 준호에게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과했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과 편견을 깊이 반성했고 준호의 지혜와 리더십에 감복했다. 그는 준호의 제안을 받아들여 한성모터스의 핵심 팀원으로 합류했다. 그는 이제 준호의 가장 충실한 오른팔이 되어 그의 비전을 실현하는 데 모든 역량을 쏟아부었다. 박은주 팀장은 준호의 가장 든든한 멘토이자 동료가 되어주었다. 그녀는 준호가 CEO로서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준호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이자 언니와도 같은 존재가 되어 있었다. 그들은 단순한 비즈니스 관계를 넘어 서로를 깊이 존중하는 관계가 되어 있었다. 준호야, 너의 기술은 이제 단순한 코드를 넘어섰어. 사람들의 삶을 더 안전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존재가 되고 있단다. 박은주 팀장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준호는 미소 지었다. 팀장님 덕분이에요. 그리고 엄마가 남겨주신 선물 덕분이고요. 저는 이제 제 힘이 어디서 왔는지 알아요.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할지도요. 그의 열쇠는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이제 자신의 능력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것은 그의 정체성이자 그의 사명이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비로소 진정한 평온이 찾아왔다. 그것은 과거에 무지하고 불안했던 평온과는 달랐다. 모든 역경과 편견을 이겨내고 자신의 정체성을 온전히 받아들이며 그 힘을 선한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있게 된 진정한 평화였다. 그는 더 이상 가난이나 편견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지혜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 그의 삶에 두 번째 봄팔은 이렇게 찬란하게 만개하고 있었다. 5년 후 박준호는 더 이상 낡은 정비소 기술자나 신생기업 COO라는 꼬리표에 갇히지 않았다. 그는 이제 전 세계 자동차 산업을 선도하는 거물이자 미래 모빌리티의 비정감화로 우뚝 섰다. 그가 COO로 이끄는 한성모터스는 인공지능 기반 자율주행 기술과 친환경 전기차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인정받아 세계 유수의 자동차 기업, 기술연구소, 그리고 정부기관의 필수 파트너가 되었다. 준호의 리더십은 단순히 기술 개발과 이윤 추구에만 있지 않았다. 그는 자동차가 인류의 삶을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며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믿으며 모든 혁신의 중심에 인간과 환경의 조화라는 가치를 두었다. 준호는 자신의 성공을 개인적인 영광으로만 여기지 않았다. 그는 자신과 같은 어려움을 겪는 젊은 인재들을 위해
모빌리티 재단 모빌리티 파운데이션 아치리젠치르를 설립했다. 이 재단은 그의 어머니가 남긴 열쇠 속 엔진 문양에서 이름을 따온 것으로 자동차 공학 분야에 재능은 있지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꿈을 포기해야 하는 학생들에게 전액 장학금을 지원하고 스타트업 기업들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멘토링과 투자 기회를 제공했다. 그는 매년 국내외 유수대학과 자동차 기술 포럼에서 초청 강연을 했다. 강단에 선 그는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진정한 지혜는 기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계를 통해 인류의 삶을 연결하는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전하며 젊은 인재들에게 깊은 영감을 주었다. 그의 강연은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준호의 어머니가 남긴 낡은 금속 열쇠는 이제 더 이상 그의 작업복 속에 숨겨진 비밀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집무실 책상 위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놓여 있었다. 그는 매일 아침 열쇠를 집어들고 잠시 명상하듯 눈을 감았다. 그에게 열쇠는 어머니의 가르침과 자신의 초심을 잊지 않게 하는 소중한 존재였다. 그의 곁에는 이제 그를 신뢰했던 박은주 팀장과 이민준 판매 관리자가 든든한 조력자로 자리매김했다. 박은주 팀장은 준호의 비전을 함께 실현하는 핵심 임원이 되었고, 이민준 판매 관리자는 재단의 실무를 담당하며 준호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그들은 단순한 동료를 넘어 서로에게 깊은 신뢰와 존경을 가진 파트너이자 친구가 되어 있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준호는 특별한 자리에 참석하기 위해 고향의 작은 공업고등학교를 찾았다. 그곳은 그가 어린 시절부터 자동차에 대한 꿈을 키웠던 곳이자 그의 어머니가 교편을 잡았던 곳이기도 했다. 공업고등학교는 준호와 모빌리티 재단의 후원으로 새롭게 리모델링되어 미래 자동차 기술 교육 센터라는 이름으로 재개관하게 되었다. 그날은 모빌리티 재단이 주최하는 청소년 자동차 경진대회가 열리는 날이기도 했다. 행사가 시작되고 준호는 연단에 섰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따뜻한 진심과 강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5년 전 저는 이곳에서 저의 모든 것을 잃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저의 내면에 숨겨진 지혜의 빛과 어머니의 유언 덕분에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모빌리티 재단은 모든 젊은이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기술을 통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그의 연설에 참석자들은 뜨거운 박수갈채를 보냈다. 학생들과 교사들, 그리고 재단 후원자들의 얼굴에는 감동과 함께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가득했다. 준호는 연설을 마치고 단상에서 내려와 자신을 향해 환하게 미소 짓는 학생들을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그는 또한 경진대회에 참여한 어린 자동차 기술자들에게 직접 시상하며 그들의 꿈을 응원했다. 마지막 이미지 해질녘, 준호는 미래 자동차 기술 교육센터의 옥상에 홀로 서 있었다. 창밖으로는 해맑게 자동차 설계에 열중하는 아이들의 모습이 보였고 멀리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씩 켜지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손에 들린 금속 열쇠를 조용히 바라보았다. 열쇠에서 뿜어져 나오는 엔진 문양은 달빛을 받아 더욱 영롱하게 빛났다. 그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더 이상 과거의 초라함이나 고독이 아닌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진정한 자신을 찾은 사람의 평온하고 확신에 찬 미소였다. 그는 이제 단순한 정비공이 아니었다. 그는 지혜와 혁신으로 세상을 변화시킨 리더이자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선사하는 존재였다. 한 줄기 따뜻한 바람이 그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스쳤다. 마치 어머니의 영혼이 그의 곁에서 조용히 미소 짓고 있는 듯 했다. 그의 이야기는 끝이 아니었다.
그것은 연결과 미래가 만들어낼 끝없이 펼쳐질 아름다운 12번째 보말로의 시작이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한 평범한 남성이 자신의 숨겨진 재능과 지혜를 발견하고 불의한 권력에 맞서 싸우며 세상에 공정함과 희망을 선사하는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마주하는 시련이 우리 안에 잠재된 가장 큰 힘을 깨우는 촉매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박준호의 이야기가 잘 보여주었죠.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감상을 남겨주세요. 박준호 COO에게 어떤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싶으신가요? 혹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진정한 지혜는 어떤 모습일지 상상력을 발휘하여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다음번에는 또 어떤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올지 기대해 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어둠이 짙게 깔린 서울의 번화가, 강남. 수많은 빌딩들이 뿜어내는 현란한 불빛 아래 낡고 초라한 옥탑방에 박준호 파크 존 호는 홀로 앉아 있었다. 30살의 그는 겉모습은 화려함과는 거리가 멀었다. 해진 청바지와 티셔츠, 그리고 낡은 작업복이 그의 전부였다. 그는 자신의 신분과 걸맞지 않게 과묵하고 겸손한 태도를 유지했으며 그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는 그저 조용하고 평범한 사람으로 비춰지곤 했다. 그의 작은 원룸에는 차가운 공기가 감돌았고 벽시계의 똑딱거리는 소리만이 그의 고독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 그는 홀로 식어버린 라면을 먹으며 창밖을 응시했다. 밤늦도록 불 밝힌 도시의 빌딩들은 화려했지만 그의 눈빛은 늘 어딘가 슬픔을 머금고 있었다. 그는 세상의 복잡한 이면을 꿰뚫어 보는 듯한 날카로운 시선을 지녔음에도 주변 사람들에게는 그저 아무것도 모르는 평범한 사람으로 비춰질 뿐이었다. 준호의 일상은 늘 고단했다. 그는 한때 유망한 자동차 엔지니어였지만 다니던 회사가 갑작스럽게 파산하면서 졸지의 실업자가 되었다. 현재 그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주말에 낡은 자동차 정비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의 수입은 그리 넉넉하지 않았지만 그는 자신보다 더 어려운 이들을 외면하지 않았다. 그는 정비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남은 음식을 몰래 싸들고 나와 동네의 길고양이들에게 나눠주었다. 또한 주말에는 노숙인 쉼터를 찾아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작은 도움이라도 주려 애썼다. 어느 날 그는 거리에서 돈을 흘린 노인을 발견했다. 노인은 허리가 불편해 돈을 줍기 어려워 보였다. 준호는 망설임 없이 노인에게 다가가 돈을 주어 건네주었다. 노인은 그에게 고맙다는 인사 한마디 없이 눈물을 글썽였지만 준호는 그저 흐뭇한 미소를 지을 뿐이었다. 그의 선행은 늘 아무도 모르게 이루어졌다.